자, 반갑습니다. 내 멋대로 고민을 가져와서 상담해드리는 내 멋대로 상담소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은 카페 직원 퇴사 고민입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오피스 상권에서 근무 중인데 오픈 초기부터 함께 했어요. 같은 프랜차이즈 경력이 1년 있어서 사장님도 별 걱정 안 하셨고요. 근데 요즘 들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고민이 너무 돼서요. 일방식이 여태 해오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실수를 하루에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는 아무리 바빠도 제가 가장 빨랐고 실수도 안 했거든요. 지금 사장님은 레시피도 제대로 안 지키십니다. 조금씩 덜 넣으라고 하세요. 남는 게 없다고. 바빠서 주문서 20개 정도 밀렸을 때도 홀더 하나, 빨대 하나 실수로 버리게 되면 굉장히 예민하시고요. 손님 앞에서 많이 뭐라 하십니다. 사장님 가게니까 정말 죄송한 것 맞고요. 하지만 저도 몸이 하나인데 주문서를 보고 소통하면서 나가는 게 아닌 오로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토달지 말고 만들어라 하고요. 주문서를 못 본 저는 음료가 몇 잔인지 어떻게 체크해서 나갈까요? 자꾸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추궁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시니 당혹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아프면 약도 사주시고 사람은 좋으세요. 일할 때 너무 예민하게 굴어서 그 점이 고민입니다. 그만둔다면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오픈 미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나가면 거의 안 돌아가는 지경이라 많이 고민됩니다. 이 오픈 미들이라 하는 거는 알바에서 이제 파트타이머 중에 이제 카페를 아침에 오픈할 때 알바가 한 명 있고 그다음에 낮에 출근하는 이제 미들 알바가 있는 거죠. 예, 간호사랑 비슷할 겁니다. 일단 사연은 이렇게 되고요. 일단 하나하나씩 그 요점을 체크해 봅시다. 이 사연자분이 프랜차이즈 오피스 상권에서 지금 근무 중인데 오픈 초기부터 함께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똑같은 프랜차이즈에서 1년 경력이 있으니까 이제 같은 프랜차이즈의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직영 매장은 아니고 이제 개인이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받아서 하는 것 같아요. 오피스 상권이라 그러면 이제 여기가 보통 그런 거죠. 구로 디지털 단지나 뭐 그런 데처럼 사무실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이런 곳이 점심시간 이후에 엄청 좀 사람이 많이 몰리죠. 그래서 특정 시간에 손님이 많이 몰리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 이 서비스 매뉴얼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 피크 타임 때는 진짜 엉망진창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주문을 잘못 처리하는 거죠.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가야 되는데 뭐 카페라떼가 나간다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주문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같은 프랜차이즈 경력이 1년 있어서 사장님도 별 걱정 안 하셨고요 하셨는데 이제 사연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같은 프랜차이즈의 경력자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프랜차이즈의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도는 충분할 거라 생각합니다. 어, 그런데 일방식이 여태 해오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실수를 하루에 하나씩 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프랜차이즈라는 게 딱 본사에서 그 시스템 매뉴얼을 그러니까 서비스 매뉴얼을 딱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다 지점마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매장마다 운영 방식이 다른 것 자체가 좀 이게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하는 게 여태 해오던 것과는 다르다. 이게 점장이 아마 그 자기 그 주관대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장님이 레시피도 제대로 안 지킵니다. 이건 좀 충격인데 레시피는 그 요식업이든 간에 일단 먹는 거를 파는 곳에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거죠. 조금씩 덜 넣으라고 원가 절감이잖아요. 와 이러면 원두 양 줄이고 뭐 이러면 바로 맛이 달라지는데 이 남는 게 없다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장사하는 사람이. 바빠서 주문서 20개 정도, 주문서 20개면 엄청 많은 거예요. 보통 이런 배달 음식이나 이런 데 하시는 때 보면 주문서를 딱 출력해가지고 포스트잇 붙여놓듯이 딱딱딱 붙여놓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 처리하면서 떼잖아요. 근데 20개면 진짜 엄청 많은 거예요. 어, 근데 홀더 하나 이제 그거 컵 받치는 홀더 있잖아요. 컵 잡을 때 끼우는 종이 홀더. 그럼 빨대 하나 실수에 버리게 됐다고 그런 거에 예민하게 군다. 이 사장님이 이 원가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네요. 뭐 홀더 하나 빨대 하나 단가가 솔직히 얼마 안 해요. 근데 사장님이 참 뭐 아무리 그 마진이 중요하다 생각하더라도 참 레시피까지 안 지키면서 이렇게 마진에 예민하다 그러면 서비스 질이 분명 떨어질 거예요. 사장님이 진짜 이거 프랜차이즈라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러면 본사에서 알면 퇴점당할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 프랜차이즈 간판 내려야 될 수도 있는데 그 시스템을 무시하고 주먹국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거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보다는 원가 절감에 더 민감하단 말이죠. 이거는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독보적인 경쟁력이 없는 그 흔한 서비스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경쟁력 강화보다는 오히려 원가 절감에 초점이 맞춰지면 진짜 그게 서서히 망하게 되는 테크트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근처에 좀 지금 이 가게보다도 좀 더 경쟁력 있는 가게가 생기잖아요. 그럼 매출에 바로 큰 타격 받고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연자분이 일단 뭐 저도 몸이 하나인데 주문서를 보고 소통하면서 나가는 게 아닌 오로지 자기가 시키는 대로 토 달지 말고 만들어라 하고요. 그러니까 주문에 대해서 이 사장이 전부 컨트롤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은 이제 주문 내역 그런 거는 모르고 사장님이 뭐 몇 개, 뭐 몇 개 그러면 그 불러주는 대로 외워서 만들어라 이거잖아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 주문서가 동시에 5개의 출력을 딱 했잖아요. 근데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뭐 하나의 주문서에 있는 2개, 나머지 한 개씩 있다 그러면 총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알바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6잔인 줄 알고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주문서가 또 추가로 나오게 되면 사장님이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몇 개 추가 그리고 뭐 카페라떼 한 개 추가, 고구마 라떼 한 개 추가 이런 식으로 불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아르바이트는 전부 그거를 암기에 의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분명 이거를 처리하는데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르바이트생도 자기가 몇 개까지 외웠는 거를 주문서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장님 혼자서 다 컨트롤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운영 시스템도 주문 구으면서 이 주문에 대해서 혼자서 통제를 한다. 진짜 이런 사장님은 그냥 혼자 장사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을 거느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손님 앞에서 뭐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 자꾸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무 추궁하면서 짜증내고 화를 내시니 당혹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참 여기에 잘못된 게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직원을 지적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 손님 앞에서나 그런 데서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직원도 사람이고 자존심이 있는데 손님 앞에서 그 추궁당하고 그 꾸중 듣는 꼴을 보이면 당연히 좀 기분이 나쁘죠. 많이 나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직원을 지적할 때는 종례하잖아요. 마감 후에 종례하면서 직원들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추궁하면서 짜증낸다 하잖아요. 이 추궁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엄마들이 자식한테 엄마가 이거 해라 했어 안 했어? 그런데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안 좋은 방식이 직원은 자신이 실수한 걸 알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추궁을 하잖아요. 그러면 직원이 뭐라 대답을 해야 돼요? 그냥 까먹었다라는 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럼 정신 안 차리나 이런 소리 할 거고. 그러면 직원도 자기가 실수한 걸 알고 사장도 그 잘못한 거를 알잖아요. 그러면 지적만 해야지 추궁을 해가지고 왜 그거를 정신 안 차려서 깜빡하냐 이런 식으로 추궁하면 뭐라 대답해요. 이거는 좀 그 부모도 그렇고 직원을 거느리는 사장도 그런데 추궁하는 식으로는 절대 지적하면 안 돼요. 그냥 기분 나쁜 거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일이란 게 직원들도 다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 서비스업에서는 직원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바로 서비스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예. 이게 보면 이 가게는 원가 절감하니까 상품의 질은 당연히 떨어지고 거기에 직원은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까 서비스의 질도 떨어지니까 이 가게의 미래가 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직원분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사장님 가게니까 정말 죄송한 건 맞습니다. 아프면 뭐 약도 사주시고 사람은 좋으세요. 그만둔다고 하면 뭐라 말을 해야 할까요? 오픈 미들이 너무 바빠서 제가 나가면 가게가 거의 안 돌아가는 지경이라 많이 고민됩니다. 이 보면 이 직원분은 자기가 스트레스 이렇게 받으면서도 자기가 그만두면 가게에 끼칠 그거 피해 그런 거를 걱정해요. 진짜 이 사연자분은 좀 사람 자체가 착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본인 생각만 하세요. 직원이 뭐 사장 걱정하는 거 이거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본인 걱정만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퇴사 걱정 때문에 사연을 올려주신 거잖아요. 그럼 뭐 퇴사하시면 되는데 퇴사 이제 한 달 전에 미리 얘기하고 보충 인력 구해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오픈 미들 중에 이 사연자분이 아마 미들인가 마감인가 모르겠지만 사람이 많은 시간에 일을 하시는 분 같은데 그거 빠지면 사장님이 그런 거 알아서 다 보충합니다. 자기가 일을 2배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를 할 때 뭐 아까 뭐라고 말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굳이 이제 사장이 듣기 싫은 말은 하지는 마세요. 뭐 기분 나빠서 퇴사하더라도 그거를 뭐 다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뭐 사람 인생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뭐 다시 또 어떻게 마주칠지 모르니까요. 그냥 뭐 적당히 뭐 매너리즘에 빠졌다 뭐 이렇게 하면 좀 핑계가 안 들려나? 그냥 뭐 자기 개발 자격증 준비해서 뭐 앞으로 뭐 무슨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미래를 위해 그만둔다 뭐 그렇게 적당히 둘러대고 그만두세요. 뭐 이거는 생각해 보면 핑계를 많을 겁니다. 그냥 가게 핑계 대고 사장님 핑계 대고 그런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카페를 좀 그만둬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카페에서 꼭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어, 그저 돈을 벌어야 되겠다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목적이라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잖아요. 보통 이제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미래에 이제 카페를 창업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신다 그러시면 좀 배울 게 있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보면 지금 같은 이 가게는 뭐 시스템 같은 게 너무 주먹구구잖아요. 꼭 좀 거창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더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카페도 보면 사장님이 되게 그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 하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뭐 그런 곳 사장님은 어쩌면 뭐 스타벅스나 그런 좀 큰 프랜차이즈에서 일을 했던 사장님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데서 저는 일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일이라는 게 직원들은 당연히 그거 급여는 항상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급여에서 만족을 못하면 뭔가 좀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배우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의 직영 매장 같은 데서 한번 일을 해보시면 나중에 본인이 창업하실 때 진짜 그 도움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연을 그 정리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가게는 그만두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계속 카페 일을 하시겠다면 좀 배울 게 많은 그런 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카페에서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본인이 잘 알아서 하실 거라 판단하고 오늘 고민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